소유권에서는 지금 가장 맥락이 되는 게 작년에 공유가 사례로 나오질 않았어요. 2년 동안. 공유 파트가 나온 게 아니라 합유가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100% 공유가 나온다고 봐야죠. 공유. 그리고 점유취득은 반드시 기본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게 지금 주의토지 통행권이잖아요. 소유권에 들어가면 30 몇 회죠? 32회 때인가요? 32회 때 뭐가 있었냐면 원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 그러면 물건을 사용하잖아요. 수익하고 또 필요가 없으면 뭐 하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2015년도 판례가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사용권이나 수익권은 없고 처분권만 인정하는 소유권도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판례가 그걸 안 된다 그랬어요. 소유권이라는 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건데 어떻게 사용과 수익을 배제해버리고 처분 권능만 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시험에 요게 나온 거예요. 15년 판례가. 15년 판례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상린관계가 나오잖아요. 옆에다가 상린권, 상린관계 그러거든요. 가장 첫 번째는 상린권, 상린관계는 부동산 그 상호 간의 이용 조절이잖아요. 그때 가장 여러분들이 잊어먹지 않아야 될 게 요 지상권이라는 거하고 전세권에도 상린관계를 준용한다는 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도 저는 한 번도 질문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왜 지역권은 빠지냐고 질문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상린권하고 지역권 두 개가 비슷하거든요. 두 개가 비슷해요. 권리가. 근데 상린관계는 이건 최소로 사용해요. 근데 지역권은 최대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계약한 대로. 그럼 지역권이 상린관계를 준용할 수는 없어요. 큰 게 작은 걸 왜 준용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준용한다 시험에 나오면 요거 두 개만 나오는 거야. 요거 두 개만. 지상권자가 건물을 올릴 때, 우리 건축할 때 건물 경계선 있잖아요. 경계선에서 건축을 할 때 몇 미터 띄워야 되죠? 0.5미터, 반미터 이상은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억나요? 근데 만약에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돼? 위반 시는 뭐가 돼요? 건물을 철거,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위반이 됐다 하더라도 건물에 착공한 지, 착공 후 몇 년, 1년이 경과되었거나 착공 후 1년이 경과됐거나 아니면 건물이 완성이 됐어요. 건물이 완성이 됐다. 완성이 됐을 때는 철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손배만 되는 거거든요. 손해배상만 가능하다. 그래서 요것도 간혹 눈에 띄긴 해요. 이 지문 자체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도 상린관계에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때 그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측량 비용은 어떻게 돼요? 측량 비용은 그렇죠. 면적 비례. 오케이, 맞아요. 면적 비례를 해서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치 비용은요.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해요. 절반씩. 아이고 절반인데. 절반씩. 그래서 경계표나 담은 나중에 가면 일단 공유로 뭐가 되는 거예요? 추정한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공유로 추정한다. 절반씩 절반입니다. 절반씩 부담을 했기 때문에 공유로 추정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알고 계시면 좋은 게 그 30 몇 회입니까? 2회 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기출 문제 중에 요게 나왔어요. 수도, 가스관, 수도관 같은 거나 요 상수도관 같은 거, 상수도관, 요거 설치할 때, 설치 시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 동기가 없어도 되냐. 그래서 이건 동의 얻어야 없어도, 동의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걸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동의 없어도 가능하다. 그럼 더 붙여가지고 5번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웃 토지에 들어갈 때 동의 승낙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고, 이웃 토지자가 승낙을 안 해줘요.
그럼 판결로 가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가름할 수 있다고. 요거 있고 요것도 된다고. 근데 이웃 토지가 아니라 주거용 토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주거용. 예, 주거용은 승낙을 받아야 되죠. 그럼 판결로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돼. 예, 이걸 시험을 낸 거야, 또. 그래서 상린관계는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나무 가지가 넘어온다, 뿌리가 넘어온다, 이건 옛날 문제고, 지금은 이 정도, 4개, 5개 정도 알고 계시고, 여기에 주의 토지 통행권을 알고 계시라고. 그러면 얼추 상린관계가 문제가 나오면 얼추 맞힐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내려와 볼게요. 그럼 주의 토지 통행권이잖아요. 얘는 최소잖아요. 이거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럼 인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인접해야 돼요. 이격돼 있으면 안 돼요. 인접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로 사용한다, 등기 안 해도 된다, 인접하고는 있어야 된다고, 이건요. 보상의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원래가? 원래 보상이 나와야 안 나와요, 얘는. 예, 보상은 원래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분할되거나 양도됐을 때는 직접 당사자에 한해서 보상의 의무가 없는 거죠. 자, 한번 봐볼게요. 자, 통로가 없다. 이거 충분한 기, 이걸 문구세요. 근데 편리성 때문에는 주의 토지 통행을 개설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여기요, 통로가 없는 경우 과다 비용, 충분한 기능, 요거 외우고, 편리성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건 조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 공로가 개설되면 당연 소멸해요. 예, 당연히 소멸한다. 어떤 절차를 걸치는 거 아니에요? 변경할 수 있죠. 여기를 고정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주의 토지 통행권은 변경이 가능하고요. 자, 누가 부담하는지 기억하세요. 요거 조심할 거. 예, 통행권자가 유지 보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통로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무래도 유실되거나 태풍이 돼가지고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유지 보수를 누가 하냐고 물어보면 여기다가 통행지 소유자 그럼 돼, 안 돼요? 안 돼요. 통행지 소유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손해가 가장 적은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최소로 사용한다, 이런 의미예요. 최소.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하세요. 현재 토지 이용법에 따른 거지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래. 하나 그냥 지나가면서 물어볼게요. 장래가 나왔으니까. 물권은 장래 발생할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반드시 물권은 현재 있어야 돼. 현재 없으면 안 되고, 계약은 되죠. 분양권 같은 경우는 장래 발생할 건물이잖아요. 그럼 사고 팔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은 되지만 물권은 반드시 현존하고 있는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만 물권이 성립이 된다는 거. 장래 물권은 안 돼요. 옛날 기출문제에 그게 있어요. 장래. 자, 건축법 참작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일치되는 통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 4m를 꼭 맞춰야 되는 건 아니고요. 4m보다 넓을 수도 있고 4m보다 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보상 의무 기억해 놓으세요. 원칙은 보상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누구는 없다. 직접 분할자는 무상이라는 거. 단 직접 분할자로부터 받은 사람이 있죠. 특별 승계인. 이걸 다시 뭐라고 할까? 양수인이라고 할까? 양수인입니다. 매수자. 다시 사온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요건 요거 주의 토지 통행권을 요거 개설 다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개설을 해가지고 이건 보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보상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제가 보면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 더 쓴다면 11번에 혹시 통행권자의 허락을 받은 자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통행권자 허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통행권자죠. 여기는 승낙자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통로가 있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여기를 허락받은 사람이 있어. 이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그럼 이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하고 있죠. 그럼 얘는 얘한테 돈 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통행권자의 내가 왜 기울여 쓰지 이걸? 올리면 되는데요. 그죠? 참 아두네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통행권자의 허락을 받은 자. 허락받은 자 보여요? 허락받은 자. 허락받은 자는 누구냐고 생각하면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임차인들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은 보상의 의무가 있다 없다? 네, 없다. 이렇게. 그래서 두 사람 정도가 보상의 의무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둘 다 시험에 다 기출이 됐어요. 둘 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체크를 해놓고 가시면 돼요. 이 정도면 내가 봤던 주의토지통행권은 다 마치지 않을까? 자, 두 문제나 넣어놨네. 자, 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5번. 주의토지통행권 틀린 거, 올해 주의토지통행권을 조심해야 돼요. 실제는. 자, 1번. 기존 통로가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네. 아까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럼 계산할 수가 있다. 인정된다라는 거. 자, 건축법상의 도로의 폭이 얼마였죠? 4m. 반드시 일치되는 통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X, 없어도 되죠. 4m보다 넓을 수도 있고 4m보다 좁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거든. 자, 3번에 어디가 포인트? 편리하다. 이유만 통로를 개시지 않는다. 편리성 갖고는 안 되잖아요. 자, 4번에 이거 나왔네. 아까 통행권자의 뭐라고 해서 허락을 얻어. 허락 얻었죠? 그 지상권자나 전세권 임차인들 생각하면 돼요. 보상해 안 해? 안 하지. 네,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일부 양도. 아까 분할이거나 양도는 직접 당사자 있잖아요. 직접 당사자는 보상을 해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특정 승계인 보여요? 무조건 얘가 나오면 돼. 특정 승계는 따로 범위를 정해야 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상을 해야 된다. 이 말과 같은가 이게? 이 말. 그래서 안 되면 이 지문 5번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세요. 암기란 말 아니에요. 느낌적으로 요거 그런 거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자, 26번 틀린 거 한번 봐볼까요? 통행권자는 통행자 또 나왔어. 보이죠? 또 나오죠? 제가 인공의 가미를 한 적이 없다니까? 이 기출문제라. 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가 답이 됐네 이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미 기존 통로가 있다. 기능인가 없다? 기능이 없네. 상실됐네. 기능이 상실된 경우는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특정 승계인 보인가요? 특정 승계는 무상의 주의토지통행권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안 한다. 직접 당사자는 무상이 나올 수 있지만 특정 승계는 무상이 나오면 안 된다고. 요구단을 찾으라고요. 이렇게 인정되지 않는다. 대외 신탁자 있잖아요. 신탁이 무조건 안 나와요. 신탁자는 대외적으로 토지 사용권이 없거든. 명의자가 아니잖아요. 등기부상에 이름이 누구로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등기부상으로 수탁자가 소유자로 돼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사용권을 가져야 되지 신탁자는 안 나와. 소유자가 아니라고. 사용권이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통행권자는 그 토지를 배타적 점유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독점적 점유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독점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배타를 인정하는 게 아니야. 그럼 누구예요? 통행권자 소유자도 사용할 수 있고 통행권자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이 쓰는 거지. 통행권자에게 여기처럼 통행권자의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어라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럼 점유하고 있지 않죠? 그럼 이 통로를 인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너도 쓰고 나도 쓰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뒤집어 봐요. 만약에 통행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올 수 있죠. 그럼 토지 소유자는 야, 네가 뭔데 왜 너만 독점적으로 사용해? 내놔! 하고 인도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인도 청구가 된다. 이렇게. 요걸 같이 연결 써놓으면 되겠네. 여기서는 요건 괜찮은 것 같아. 요건 좀 기억할 만한 지문이에요. 이 정도. 이 정도에다가 요 정도 하면 주의토지통행권 안 틀려요. 믿어보세요. 막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보세요. 몇 번 풀어봐요? 5번. 5번은 풀어야 돼. 문제예요. 같은 문제 5번 풀어야 득도가 돼요. 그래야 희열감이 느껴지지. 2번, 3번 풀고는 내 것이 안 되거든요. 문제풀이도. 책 살 생각하지 말고
그죠? 나라는 프린트라 잘 좀 구별해가지고 하면, 예, 잘 돼요, 공부. 가성비를 높여야지. 자, 이거 취득시효 보인가, 이제? 자, 이제 지워버릴게요. 자, 취득시효. 취득시효에서 가장 크게 요거예요. 저는 무조건 요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어렵게 나오거든요. 갑이 소유자죠. 을이 누구예요? 점유자죠. 그럼 여기가 20년이잖아. 그렇죠? 그럼 시효가 완성이 됐죠. 근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어. 병으로. 그럼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뭐 했다? 변경이 된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얘 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해? 얘는요. 요 을은 시효가 완성되면, 예, 여기서 신청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누구? 시효, 예,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신청한다고. 그렇죠? 이 사람한테. 그럼 누가 누구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을은 누구에게? 병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걸로 끝나는 거야. 요거 하나. 이해되시죠? 두 번째 가볼게 이제. 얘가 가장 문제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고 을이 점유자잖아요. 자, 20년 시효가 완성이 됐죠. 그럼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몰라. 청구를 안 하고 있는 상태 그냥 사는 거야. 근데 소유자가 바뀐 거지. 병으로. 그럼 요걸 뭐라 그래? 지금 요건요.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바뀐 거잖아요. 변경됐다. 이렇게. 큰일 날 뻔했다. 자,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 여기서 1번. 자, 을은 자 누구한테? 새로운 소유자. 요 병에게 시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병에게. 병에게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근데 병이 을이 시효를 완성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알면서 사갖고 온 거야. 요 병이 알고 있어. 악의자야. 악의자일 때는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둘 다. 없다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꼼꼼하게 본 게 아니에요. 정확성이 중요하거든요. 절대평가는 무조건 정확성이야. 많이 하는 거 다 쌀데기 없어. 정확성, 취득시효 정확성, 조익토지통행권 정확성, 점유자 회복자 정확성. 그거면 돼요. 그 몇 개, 24개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모르면 지나가 버려보세요. 그냥 마음을 부담시키세요. 안 되는데 어떻게 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버리면 돼. 자, 악이죠? 그럼 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병은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근데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요거지. 2번. 그럼 을은 누구를? 갑이라는 사람, 원소유자를 책임을 물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물을 수 있다 없다? 예, 없어요. 없어. 없다고. 근데 얘가 만약에 얘한테 시효를 주장한 거야. 주장을 했는데 매매가 된 거라. 그럼 나쁜 놈이죠? 그때는 책임을 물어 못 물어? 물어. 그 책임이 뭐냐고. 손해배상이 맞아. 손배청은 맞는데 내가 궁금한 건 이거 아니야. 이 앞에 수식어야. 근거가 뭐냐고. 불법행위냐 채무불이행이냐. 이건 불법행위야. 불법행위라고. 왜 그러냐면 얘들은 계약관계가 아니거든. 점유자 취득, 여기 점유취득은 계약관계가 아니라고. 그럼 750조 불법행위,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배상을 물어주라. 여기를 뭘로 바꿔버리는 거야? 여기를 채무불이행으로 바꾸는 거야. 여기를 채무불이행으로 손배청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효를 주장했는데 이 토지가 수용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보상금 나오잖아. 그걸 대상청구권이라 그래.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얘들의 전제조건은 대상, 보상금을 달라. 내가 먹겠다. 근데 얘들의 전제조건은 반드시 시효를 했어야 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수용을 당했을 때 보상금, 대상청구권을 나에게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시효를 주장했다는 전제에서. 자, 두 번째. 여기서 병한테는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얘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그렇죠? 근데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언제냐? 첫 번째가 2차 취득시효. 즉 얘가 시효를 완성한 다음에 몇 년간? 20년간 2차 시효는 완성이 되면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시효를 주장했더니 갑과 병이 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짰다는 게 통정을 했어. 명의신탁을 했어. 이해돼요? 그럼 병의 등기는 유효, 무효? 예, 무효가 돼, 무효. 무효니까 대위 말소해가지고 가져와서 가져올 수 있죠. 이게 무효니까 등기가. 둘이 짰잖아, 통정, 명의신탁. 이해돼요? 직접 말소는 돼, 안 돼? 예, 소유자 아니에요? 그럼 뭘로 가야 돼? 대위 말소. 하나 더. 얘한테는 아닌데 세 번째, 갑에게 권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게 매매가 무효가 된 거야. 그럼 당연복귀 되죠? 그때 시간차 공격을 해가지고 등기를 가져올 수가 있다고. 그리고 갑이 회복됐다 그러면 청구가 가능해요.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럼 지금 얘가 지금 그림 두 개를 좀 했죠? 이렇게 요거 그렇죠? 얘가 어렵게 나오면 얘가 시험해요. 얘가 머릿속에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에 요걸 풀 수가 있다고. 요걸. 근데 이제 부수적인 거 한번 봐볼게요. 옆으로 가가지고. 자, 취득시효 요건 한번 봐봐요. 자, 이거 평온 공연 자주 하는 거 보이시죠? 선의는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선의 요건은 아니에요. 점유취득이니까. 20년간 해야 되고 점유는 계속돼야 되는데 점유 승계 인정돼요. 예, 앞사람 거 물려받을 수 있다고. 내가 10년, 전 소유자가 10년, 20년 점유를 채울 수 있잖아요.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등기는 채청. 단 점유하고 있으니까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잖아요. 자, 완성 후 보이죠? 자, 완성이 됐으니까 20년 채운 거죠. 등기 청구해야 되죠. 누구한테?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뭘 청구한다? 등기를 청구한다. 이 등기는 물청, 채청? 채청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채청이니까 소멸시효가 원래 진행되죠. 원래 진행되잖아. 근데 뭐가 있어요? 점유하고 있죠. 그럼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자, 근데 3자에게 소유자에 이전돼 버린 거야. 그죠? 이전됐죠.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불법행위 책임 나와? 아니면 채무불이행 책임 나와? 예, 불법행위. 그죠? 그리고 3자에게는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요 병에게는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완성 이후의 소유자니까. 보이죠?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후에 소유자가. 그럼 3자에게는 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됐으면 됐고, 이런도 됐네. 그리고 요게 가장 중요한데 요걸 좀 그려놔가지고 옆에다가 그려놓을 수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올려놓아 볼게요. 요 그림 그릴 수 있나요? 요거하고 요거. 요거. 그래서 집에 가시면 요거 정도 한번 자. 있다. 큰일 났네. 요건 일본은 괜찮은데 요거 정도는 꼭 그려가지고 외워놔야 돼요. 이건 정말 외워놔야 됩니다. 이건 아마 점유취득에서 얘를 모르고 내는 건 있을 수 없고, 나머지 들러리 자기 물건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돼, 안 돼? 돼. 국가 땅은 원래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일반 재산, 잡종세는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나죠? 부동산 일부도 점유취득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몇 년간이죠? 20년간 소유사 평온 공연. 그죠? 선의무과실은 요건이 아니고,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해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신청한다고. 이 그림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점유취득은 등기부 취득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요거를 먼저 외우시라고. 아셨죠? 이 정도. 자,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공유로 오는데 가기 전에 한번 우리 대비를 한번 해보자고. 문제 봐볼래, 한번? 자, 내가 점유취득을 몇 개 넣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워낙 문제가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연습은 할 수 있을 거예요. 7번부터네요. 7, 8, 9, 그죠? 9번 세 문제 정도 풀어볼게요. 이렇게 나오면 정말 쉬운데 옳은 거 보이죠? 자,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취득시효인가요? 원시 취득인가요? 승계 취득인가요? 원시. 혹시 기억나요? 우리 민총에서 처음 배울 때 권리 변동을 먼저 배우잖아. 권리 변동의 모습, 발생, 그다음 변경, 소멸.
발생해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기억나요? 특정 승계, 포괄 승계, 설정적 승계 나오죠. 그때 원시취득에다가 제가 항상 쓰는 게 원시취득에다가 원시취득입니다. 전주가 없습니다. 전에 주인이 없습니다. 할 때 신축이 꼭 동그라미 쳐요. 그리고 취득, 시효라는 걸 동그라미 쳐요. 요거 그 다음에 선점, 아까 선점이라든지 부합, 유실물 습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시취득이거든요. 그래서 취득시효는 승계취득이 아니에요. 원시취득이에요. 그럼 원래 보존 등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무상으로 뭘 한다 그랬어요? 이전 등기, 이중 등기가 될까 봐 이중 등기가 돼버리거든요. 갑에게 원래 등기가 있었는데 다시 또 보존 등기를 해버리면 등기부가 두 개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원소유자에게 이전을 받는 형태로 이전 등기를 받아오는 것 뿐이에요. 그게 등기상으로는 시험은 안 내지만. 자, 여기 봐봐. 2번 진짜 이런 문제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결정한다. OX. 이거 옳은 걸 찾으라고 했고 빨간색이 보이니까 답은 아닐 거란 거야. 그렇죠? 그럼 어디가 틀린 거예요? 지금 뭐가 생각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지문 보면 그게 생각이 되는 게 완성이거든요. 생각이 안 돼. 그럼 점수가 안 나와. 여러분들 힌트를 주면 이거야. 자타 개파냐. 자주와 타주, 소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객관적 구별이지 주관적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구별하진 않아. 지금 이거 내심의 의사라고 했죠.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이건요? 주관적이라는 의미지. 근데 자주와 타주는 뭘로 구별해? 객관적으로 구별해. 일반인 시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소유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를 구별한다고. 임차인은 자주요 타주요? 왜 타주요? 일반인이 봐도 걔는 타주요. 소유 의사가 없다고 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가 틀린 거야. 여기가. 자타는 객관으로 틀린 게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두 번째, 점유는 평온 공연하게 해야 되므로 간접 점유도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된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자, 미등기 부동산 점유자가 소유의사로 20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대. 취득시효 완성했죠?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소유자를 찾아서 갖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X가 되는 거야. 등기해야 됩니다. 자,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무효라네요. 그럼 자, 이거 봐봐.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 을 점유자죠. 그럼 요거 20년이죠. 20년을 향해 가고 있죠.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나 봐. 병으로. 근데 이 병이란 놈이 위조를 했네. 위조를. 그럼 소유자 아니잖아. 그럼 완성 당시 소유자가 지금 누구로 돼? 등기부상은 병으로 나오지. 가짜 소유자. 그럼 얘한테 시효를 주장하면 안 돼. 얘한테는 안 된다고. 가짜니까. 그럼 누구한테? 진짜한테 해야지. 진짜한테. 그래서 무효라고 되어 있는 게 포인트. 무효죠? 그럼 원칙적으로 그 등기 명의는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얻어갈 만한 문제는 5번 지문이에요. 안 되면 애우세요. 그냥 애와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소유란 말 보이죠? 그럼 저는 이렇게 그렸어요. 그냥 갑이 누구예요? 소유자. 을이 뭐예요? 점유자. 시효 완성했을까 안 했을까? 완성을 안 하면 안 물어봐. 완성했어. 20년 채웠죠? 자, 등기했을까 안 했을까? 등기를 안 해야 돼. 등기해버리면 이미 소유권 취득해버렸기 때문에 소유권은 이때부터 취득해. 소급하여 취득해. 소급하여 취득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을이 갑에게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했네. 등기 안 가져온 거죠. 시효는 완성했죠. 그래도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불법행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안 될까요? 어차피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게 갑이야. 등기를 해주면 처음부터 소유자가 을이 돼버리기 때문에 갑의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원초적으로. 그래서 여기 부당이득이나 밑에 불법행위에 손배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안 된다고.
청구할 수 없다. 이해되죠?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등기 안 됐잖아. 등기 안 됐으니까 소유권 취득 못한 거 아니야? 그럼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된다고. 자, 갑이 을로부터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받았네. 청구 받으면 갑은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등기 넘겨줬을까 안 넘겨줬을까? 안 넘겨주고 누군가한테 팔았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 상실을 염려하여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지만 병에게 매도를 했어. 그럼 여기서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선이든 악이든 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고. 그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누구를 족쳐야 돼 이제? 갑을. 왜? 시효를 등기를 청구를 했잖아. 그럼 갑은 알고 있는 거죠. 그때 을은 누구를 족친다? 갑을 뭡니까? 족쳐가지고 뭘 청구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나요? 시효를 주장했잖아. 근데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병한테는 시효를 주장 못해. 병은 소유권 취득해버린다고. 그럼 누구를 족쳐? 요거 갑을 족쳐가지고 근거 불법행위로 뭘 청구한다? 손배청을 한다. 아주 깔끔하게 나왔어요. 지금은 아주 깔끔하게 다 물어봤어요. 이런 건 참 좋은 것들이에요. 이것도 잘 나오고 정말 잘 나옵니다. 처음에. 자, 을은 병을 상대로 괜히 썼네. 주장을 틀렸네. 3번 정답. 선악을 불문하고 주장 못해요. 다만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아까 2차 취득시도 있지만 혹시 적극 가담. 병이 적극 가담했습니다. 이런 멘트 나오죠. 그럼 이때는 청구가 가능해. 이거라든지 아까 2차 취득시효 이런 건 가능하죠.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불법 점유를 이유로 갑은 을에게 부당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요거 1번하고 연결해 놓으세요. 1번하고 4번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1번, 4번 같은 문장이 2번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안 보이지만. 자, 그 다음에 갑은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았죠. 받은 후면 1차적으로 불법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후에 제3자 병과 통정했네. 통정 무효죠. 그러면 을은 직접 말소, 대위 말소. 대위 말소에서 병의 등기를 말소하죠. 그럼 다시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오죠. 그때 가져오면 돼. 그래서 대위하여 동그라미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직접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을은 시효를 완성했지만 아직 소유권을 법적으로 취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 좋은데요. 다 좋은 문제, 지문들입니다. 다. 잘 골랐어요. 이건 꼭 알고 계셔요. 이런 문제는. 자, 그 다음에 갑소유 부동산 똑같죠. 지금 시효. 항상 그리세요. 갑소유자 을 뭐예요? 점유 시효 완성했다. 20년 됐죠? 자, 틀린 것은 하나만 봐볼게 그냥. 을이 등기부 취득시 완성으로 시효 취득 완성 후에 부동산을 을명의 등기가 불법 말소되네. 이거 그냥 물어보는 것도 아니다 이거. 봐봐요. 등기부 이거 2번째 보고 있어 오늘 2번째 보고 있습니다. 등기부 취득시 완성했죠? 그럼 완성했다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 거야 못한 거예요? 취득한 거지.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등기해야 되잖아요. 점유취득시효는 후등기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가 되어 있다니까 을로. 그리고 10년이 지난 거지 10년. 그럼 시효가 완성됐죠. 소유권 취득했지. 근데 누군가가 불법으로 말소한 거야.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불법 말소했죠. 그럼 을은 소유권 잃어 안 잃어? 안 잃어. 왜? 등기는 존속 요건이 아니라고.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지금 2번째 풀고 있는데 2번째 푼 것 같지 않죠? 앞에 풀었다니까. 풀었던 지문이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지. 자, 여기 완성은 이제 점유취득이죠. 완성했죠. 근데 을명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하지 않았죠. 그럼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 불법행위 청구할 수 없다고. 안 돼요? 자, 봐볼까 한번. 얘 소유자죠. 이거 안 해야 되거든요, 이걸 20년. 자,
그럼 얘가 시효 완성했죠. 완성하면 시효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갑이 얘한테 부당이득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어차피 등기하면 소급하에 소유권 취득하니까. 따라오셨어요? 아니 등기를 갖추면 소급하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을은 내 땅을 내가 점유한 거니까 갑의 청구권이 실익이 없다고. 근데 소유자가 바뀌었어. 병으로. 그럼 얘한테는 시효를 주장 못하죠. 그럼 얘가 취득을 했어. 그리고 측량을 했더니 내 땅이 얘한테 있는 거야 지금 일부가. 그럼 얘는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나가. 왜 내 땅 점유하고 있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가능하죠. 왜? 을은 병에게 시효를 주장할 수 없어. 그럼 을은 소유자잖아. 그 땅의 소유자. 그럼 내놔라고 할 수. 있다니까. 왜 없어? 있다니까. 이게 궁금하진 않았군요. 나는 이게 궁금했거든. 내가 시효를 완성할 때 원소유자 갑은 내한테 등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어차피 등기하면 소급하에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근데 만약에 시효 완성한 다음에 등기하기 전에 삼자한테 넘어가 버린 거야, 소유권이. 그럼 원소유자 말고 그 매수한 소유자는 측량을 할 거라고. 그럼 내 땅이 옆집 사람 거란 걸 밝혀질 거 아니야. 그럼 옆집 사람은 내한테 이 내 땅이다. 내놔라.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럼 그때는 줘야 되냐? 줘야 되죠. 그 사람이 소유자니까. 내가 시효를 주장 못 하잖아. 원소유자는 내가 시효를 주장해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근데 얘한테는 못 하잖아. 그럼 얘 사람 소유권이잖아. 줘야지. 그럼 얘는 뭐예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 꼴 아니야. 시효를 완성해놓고도 소유권 등기를 안 가져오는 바람에 삼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라고. 절대로 합격해갖고 나가면 시효 취득 같은 거 물어보잖아요. 고객들이. 대답하지 마. 알겠죠? 상담해주지 말라고. 위험해요, 여러분들은. 알겠죠? 그 정도 체크해라고. 요 두 개는 꼭 풀어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얘도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좋습니다. 28번. 근데 28번만 풀지 말고 29번도 풀어야 되는 이유가 이 지문이나 요 5번 지문 때문에 그래요. 요 갑에게 권리가 아마 회복됐을 거예요. 요 회복됐다는 거 보여요? 갑의 원소유자의 권리가 회복됐다 보이죠? 그럼 시효를 주장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것 같은 것도 중요해. 요거 중요하고 요거 중요하고 요 정도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요건 등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3번은 시효 취득이 아니에요. 실제 등기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요 세 개 지문 때문에 이걸 골라놓은 거거든요. 요건데 아마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가 참 좋습니다. 28번 문제가. 꼭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해주세요. 자, 이제 공유로 가볼게요. 공유. 올해 그냥 공유는 그냥 100%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공유는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고 보시면 되는데, 자, 공유하고 나올 때 여기 하나 써볼게요. 여러분들 합유 있죠, 합유. 합유는 1번, 이거 색깔이 어디 갔니? 합유는 1번. 합유가 33회 때하고 34회 때 두 번 나와요. 공유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올해는 공유가 나와야 돼요. 진짜 나와야 돼요. 출제들 안 나오면 반성해야 돼요. 네. 여기는 조합이에요. 네, 조합의 소유 형태를 우리가 합유라 그래요. 그럼 얘들은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지분이 있어요. 네, 지분이 있는데 요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나 없나? 지분 처분 안 돼요. 전원 동의 받아야 돼요. 동의. 그 다음에 지분은 등기가 돼 안 돼요? 여긴 등기 안 됩니다. 지분은 3번, 여기 3번, 여기 4번. 지분은 상속이 돼 안 돼? 안 돼. 34회 때 정답지, 33회 때는 들러리. 예, 이걸 참 잘 내요. 공유는 상속이 돼 안 돼요? 돼. 근데 얘는 안 된다고. 그 다음에 5번째, 합유 토지 같은 경우는 분할 청구가 된다는데 분할 청구가 안 된다고. 공유는 분할이 되거든요, 자유롭게. 근데 합유는 조합이 해산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보존행위는 각자가 합니다. 요렇게.
요게 단데 요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야. 근데 안 나와요, 올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실제로 반성해야 돼요. 이걸 내겠어요. 지금 요게 지금 공유 관계가 얼마나 많은데. 자, 공유. 지분 처분 보이죠? 자유, 동의 받아야 안 받아, 옆에? 여기. 지분은 원래 존재하니까 균등한 걸로 추정하죠? 다만, 공유는 지분이 등기돼야 안 돼요. 등기가 되기 때문에 지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상속 받아본 사람 알아. 공동 상속 받으면 등기부에 다 들어가. 형제들 이름 주소 다 가서 지분율까지 나오거든요. 균등한 걸 없으면 균등해요. 그 다음에 처분, 동의 안 받는다.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담보 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분을 혹시 여기다 안 써져 있는데 지분은 뒤에 나올 거야 아마. 여기 이제 포기하거나 상속인이 없이 사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누가 가져가야 돼 이건요? 다른 공유자. 다른 공유자가 지분 비율로 가져가죠. 지분 비율로 가져간다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되고. 공유물 분할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분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1번이 뭐냐면 5년간 우리 분할하지 말자. 분할 금지 특약을 해 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가끔 물어보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경계표 담 있죠. 아까 논두렁, 밭두렁. 요 경계표나, 그 다음에 담은, 분할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집합 건물 있잖아요. 복도 계단. 우리 그 집합 건물에서,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하면 촌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또 엘리베이터 해야 된다고 하대. 이렇게 부나 저렇게 부르나 뭐. 자, 이해되셔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처음에 가장 잘 나오는 게 구분 소유적 공유. 네 땅, 내 땅 정해져 있는 거.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거. 제가 좀 갈려 쓰긴 했죠, 지금. 손모가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갈게 썼는데 이 글자를 알아볼 수 있으면 실력이 있는 거야. 이걸 글자를 못 알아보겠어. 뭔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아직 미흡한 거야. 그냥 휘어 갈겨도 한자를 휘어 갈겨도 알아보거든. 자, 이거 잘 쓴 거예요. 이 정도에. 됐죠? 이거 분할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진짜 잘 나와요. 여기. 그다음에 아까 5년마다 분할금리 특약할 수 있죠? 여기 갱신 돼, 안 돼? 갱신. 갱신 가능해요.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보존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각자. 근데 보존행위는 뭘 말하는 거예요? 보존행위는 뭘 말하는 거죠? 물청. 물권적 청구. 불법. 누군가 침해했다. 보존행위 각자가 한다. 알겠죠? 단 손해배상은 뭘로 간다? 지분의 비율. 돈은 무조건 지분의 비율. 돈은. 자, 관리행위 보이죠? 지분의 과반수죠? 여기다가 임대차 쓰세요. 임대차나 특정 부분 사용. 특정 부분 사용이나 임대차는 무조건 지분의 과반수. 그 다음에 처분은 뭐였죠? 처분이 어떤 거죠? 처분이 어떤 거예요? 매매. 그 다음에 등기해 주는 거. 이게 처분행위잖아요. 처분행위. 매매, 등기. 매매는 동의 안 받아도 가능하죠. 근데 등기는 처분행위는 동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전원동의. 요거 말하는 거예요. 처분은 전원동의 받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변경은 뭐였죠? 변경? 신축. 건물을 신축하려면 그 땅에다가 공유토지에다가 전원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건물을 동의 없이 신축하면 어떻게 돼? 철거 대상이 되잖아요. 철거. 그 다음에 사용수익은 어떻게 지분의 비율 전부를 가지고 등기 방식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전원 명의로 등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상속 등기 같은 거 떼보면 그게 나와요. 상속은 공유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나와요. 그게 전원 자체가 이렇게. 자, 밑에 요걸 한번 정리해 보고요. 문제 풀어보게. 문제 풀어가지고 습득을 하면 되니까.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공유물 보존행위는 누가 해요? 각자.
관리행위는 뭘로 가요? 지분의 과반수. 처분행위는요, 전원동의. 이해되시죠? 자, 공유물 분할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없다? 언제든지 가능하다. 전원 참여가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그 분할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분할은 무효. 원칙은 뭘로 가죠? 협의 분할이 원칙이에요. 협의로 분할하고, 협의가 안 되면 뭘로 간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분할 청구로 들어가는 거. 알겠죠? 자, 재판상 분할이든 협의 분할이든 간에 원칙 분할 방법은 뭐가 돼요?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물. 다만 경매를 통해 가지고 대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대금 분할도 된다 안 된다? 근데 이건 예외적이고 두 번째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지분을 가격 배상이라고 해서 가액 배상, 가액 배상 그거거든요. 배상인데 이게 뭐냐면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매수인데 매수. 있다. 그러니까 갑을병이 공유자인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지분을 매수해 버리는 거예요. 돈으로 주는 거. 요걸 가액배상이라 그래요. 이런 것도 우리는 인정하고 있죠. 근데 원칙은 뭐예요? 현물로 분할하는 거예요. 다만 현물로 분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당권 같은 거 설정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집중이 돼, 안 돼? 안 돼. 집중된다 그러면 안 되고 그 지분 위에 그대로 존속되거든요. 나중에 한 두 바퀴 돌아가면 이해해요, 다.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를 수 있는데 3월 달이라 그래도 지금은 다 이해됐다고 생각하고 공유 한번 가볼게요. 아니, 내가 여러분들 다 끌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각자 해야 되니까 이게. 자, 이 사람이 마음이 그런 게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강사들의 자기 중심. 진도만 일단 나가자. 너희들은 너희들이 공부 알아서 할 거 아니냐.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수험생을 생각해. 눈높이를 맞추거든요. 맞춰가지고 진도를 천천히 빼줘. 뒤에 가면 그냥 확 빼불죠. 그렇죠? 아니,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그게 두 가지 마음이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강사가. 이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장 좋지만 절대 그런 선생은 없어요. 내가 해보면, 경험치에 해보면 그런 건 있더라고. 자, 공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옳은 거 보여요? 지금 내가 공유 문제를 몇 문제 넣어놨죠, 지금? 3문제 넣어놨나요? 근데 문제 형태는 아마 30번 형태, 31번 형태가 올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32번은 공유물 분할이잖아요.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다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이 형태는 3가지예요. 이 형태가 나올 수 있고, 이 사례 형태가 나올 수 있고, 그냥 분할 쪽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형태가 3가지 형태인데, 자, 첫 번째,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좋은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 아까 이거 생각하면 돼. 갑하고 을 있고 병이 있잖아요. 3분의 1씩 3분의 1, 3분의 1이잖아. 토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A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들어온 거야. 그럼 불법이면 뭘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 보존행위는 각자 하잖아요.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너 나가 하고 물청을 행사하는 거야. 플러스 전부를. 된다 안 된다? 돼. 되면 된다니까. 자, 돼. 괜찮아,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손해배상을 전부 청구한다. 그럼 돼, 안 돼? 안 돼. 손해배는 지분만 되죠. 그럼 이거요.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손해배상까지 전부 지분을 주장해서 받을 수 있다. X. 이게 대외적 주장이 그 의미예요. 지금 의미가. 안 되죠. 다른 사람 건 주장할 수 없다고. 이해 돼요? 대외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세요. 무조건 안 된다. 대외적 주장은 안 된다고 무조건. 여기 손해배상은 자기 것만 돼요? 오케이. 두 번째, 1인이 지분을 포기했나 봐. 그럼 누가 가져가죠? 국가가 가져가면 안 돼. 이게 옛날 문제라 국가가 나오지. 요즘 국가 그러면 큰일 나죠. 이게
하여간 요즘은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 막 유튜브 같은 데 봐보면 정치권적인 이야기를 하면 경찰서 조사받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많대, 의외로. 이게 참 희한해. 자, 이거 누가 가져가야 돼? 다른 공유자가 뭘로? 지분의 비율로 가져간다고. 지분의 비율로. 이렇게. 그 다음에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를 단독으로 동그라미.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든지. 알겠죠? 근데 지분의 과반수로 정합니까? 아니에요. 과반수가 아니라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로 정하는 거라고. 전원 합의로. 전원 합의가 안 되면 그때는 뭘로 가고요? 재판사 가야지, 재판사. 자,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가하지 않았네. 그럼 뭐가 되죠? 무효. 무효입니다. 자, 공유자 1인, 아까 나왔네. 지분의 저당권 설정했죠? 집중. 자,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이렇게 갑거, 을거, 병거가 있다고 합시다. 공유였어요? 공유였는데 3분의 1씩 쪼갠 거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 병이라는 사람의 3분의 1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놨었나 봐요. 이 저당권 설정할 때 갑과 을의 동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지분 처분은 각자니까. 근데 토지가 분할됐죠? 분할되면 병의 요 저당권이 여기만 집중이 되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저당권이 그대로 존속되느냐, 지분 위에. 요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빨간색, 녹색. 네, 빨간색. 여기가 맞는 거고,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고. 집중된다,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알아듣죠? 오케이. 요것만 나오면 참 좋은데, 틀린 거. 아니, 틀린 거 해가지고 나오면 좋지, 뭐. 어차피 합격에도 모르고, 불합격도 잘 몰라. 그러니까 그냥 합격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시험이라는 게 떨어지면 얼마나 골 아픈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봐볼게. 갑과 을의 액토지 공유, 지분이 안 나왔네? 지분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설문지에서 지분이 각각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지분이 안 나와 있으면. 그럼 소수 지분권자가 누구예요? 을. 갑의 동의 없이 지분을 병에 처분하지 못한다. 틀렸죠? 지분 처분은 각자. 지분 처분은 각자. 지분 처분은 각자가 합니다. 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병에게 매도했네. 그럼 매매 계약은 뭐가 돼요? 유효. 그렇죠? 유효. 갑은 자기 지분 거, 을 지분은 뭐야? 타인 물건. 매매는 유효. 근데 여기 등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등기. 등기는 뭘로만? 갑 거만 유효가 되고 동의를 안 한 을 지분은 뭐가 돼? 무효가 돼요. 그럼 문제를 물어볼 때 등기를 물어보냐 아니면 매매계약을 물어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요. 매매계약은 전부가 뭐예요? 유효. 근데 등기는, 처분행위는 자기 지분만 유효, 동의 안 한 사람 지분은 무효. 이게 가장 잘 나와. 요 2번이 가장 잘 나온 지문들이에요. 자, 세 번째, 불법 보이죠? 무조건 불법이 보이잖아요. 그럼 뭘로 가? 물청 생각해, 물청. 보존행위. 물청은 각자가 하죠. 손해배상은? 아니, 좀 봐줘요. 자, 물청은 혼자 할 수 있죠. 근데 손해배상은? 아니, 각자가 자기 지분만 해야지. 그럼 손해배상 물어보네. 그럼 요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도? 그럼 틀렸네. 누구 것만 해? 자기 것만 해야지. 을 걸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지분만 주장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지분을 주장하면 안 되죠. 자, 4번에 2분의 1 갑입니다. 과반수요, 과반수가 아니요? 과반수 아닙니다. 50%니까 과반수 아니에요.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했네. 이건 뭐예요? 공유물 변경이라 그래. 그럼 공유물 변경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죠?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 없었잖아. 그러면 을은 갑이 신축한 건물 전부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예, 전부 요 체크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전부 들어가지고 의심하면 안 돼요. 2분의 1만 철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전부예요. 자, 지분 과반수권자 보이죠? 그럼 지분 과반수 보이죠? 그러면 전부를 병에게 사용, 임대차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을은 병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단 요건 어때요?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차임을 자기 지분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도 청구 안 된다. 둘 다 안 돼. 그럼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 갑에게 청구하는 거야. 오케이. 지분 범위 내에서 을은 갑에게 지분을 청구한다고. 둘 다 기억하셔야 돼요. 병에게 인도 청구 안 돼요. 차임 청구 안 된다고. 요거 이렇게. 그래서 요걸 응용해서 문제를 내는 거니까 이 문제 스타일을 좀 조심해라고. 이 공유는 여러 번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자, 공유물 분할 틀린 거. 여기 보면 지분의 비율로 아까 이야기했던 거, 담보 책임 진다 보이죠? 토지가 분할되더라도.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옆에다가 집중 X라고 쓰세요. 아까 대금 분할 보이죠? 이게 경매거든요. 경매. 그러면 당연히 뭐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보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 여기 집중돼. 이거 틀렸네. 그냥 두 개가 똑같은 지문이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여기 보시면 공유장 이걸 한번 냈었거든요. 내가지고 이슈가 됐던 지문이긴 해요. 근데 저는 여기다 하지 말고 이걸 꼭 알아야 될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나오면 틀리라고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요. 자, 봐봐요. 이렇게 지금 뭐라고 했냐면 공유자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공유 대지를 분할하여 대지 소유권이 공유자에게 단독 소유 바뀌었다. 특별한 사정은 법정 기산권을 갖는다. 관수를 갖는다. 이게 뭐냐면 자, 갑과 있고 을이 있죠. 그럼 공유죠. 근데 건물이 있는 거야. 건물이 이렇게. 건물이 누구 거냐? 이건 갑 거예요. 보이신가요? 보여요? 그럼 토지가 분할될 수 있죠. 분할됐죠. 그럼 남의 토지 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예, 갑의 건물이 있죠. 그럼 법정기산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 나온다고 그냥. 이해 되나요? 원래 갑과 을이 있고 건물만 단독 소유야. 그럼 나온다고. 근데 이걸 조금 바꿔볼게요. 변형을 해볼게요. 그림을. 자, 요게 갑이고요. 을이 있고 건물이 있어. 요게 갑 거예요. 됐죠? 이 상태에서 요 지분을 판 거야. 누구한테? 병한테. 그렇죠? 요 토지하고 건물을 만약에 병한테 팔았다고 할까, 이렇게? 팔았죠?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이 건물의 지상권을 설정해 주면 꼴이 되는 거야. 그럼 요건 된다, 안 된다? 요건 안 돼요. 소유자가 바뀌는 형태. 여기는 소유자 같잖아요. 그렇죠? 헷갈리죠? 하지 마.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제가.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얘는 지워버리라고. 괜찮으니까. 빼버리라고. 어려워서 빼는 게 아니라 얘를 건들 필요가 없어요. 어렵게. 이거 안 해도 답 찾거든. 자, 그 다음에, 요거 지분만 매도했다. 여기 요거예요, 지금. 요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요 5번 지문이고 4번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4번 그림, 여기 5번 그림이거든. 지분만 바뀌는 형태. 자, 이 정도만 봐주시라고. 알겠죠? 앞으로 공유는 여러 번 풀 건데 요 형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 형태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오래요. 네,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하고 나오잖아요. 이게 지상권하고 나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지상권인데, 그래서 가방 챙기네요. 이거 좀 아쉬운데? 지상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 나오잖아요. 그냥 점심 먹고 올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와서 3강 더, 아니 3강인가? 그래도 3강 더 해야 되나? 아니지, 2강만 더 하면 되는 건가? 2강 정도 더 해서는데 좀 넘을 것 같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갑시다. 점심 먹고 오세요. 2시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 동영상 보신 분도 밥 식사하시라고. 자, 고생하셨어요.